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계실 텐데 특히 당뇨병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당뇨병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걸리는 병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뇨병 관리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방법들은 여러분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솔루션들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교수이자 건강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책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당뇨병의 양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제2형 당뇨병은 보통 50대나 60대에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20, 30대 젊은 세대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생조차도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해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식습관 변화, 가공식품과 정제당의 과도한 섭취,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생활 패턴, 그리고 운동 부족은 모두 젊은 세대의 신체 대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활동량은 줄어들고 패스트푸드와 단 음식은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도 혈당 관리가 불안정해지고 비만과 대사질환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10대 청소년이 이미 성인병 환자와 같은 치료를 받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제2형 당뇨병은 더 이상 노인성 질환이라고만 할 수 없으며 젊은 세대에서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시급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당뇨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인체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그 가운데 특히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존재하더라도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포는 그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에너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안내하여 세포가 이를 연료로 사용하며 자신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지만 인슐린의 작용이 약화되거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혈액 속 당은 계속 쌓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시작점이며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처음에는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이를 보상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췌장이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 순간 혈당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인슐린 저항성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췌장이 무너지는 순간 폭발적으로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선택할 행동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는 일일 것이다. 실제로 교수 본인 역시 연구와 실험을 위해 이 장치를 사용했는데 처음 사용했을 때 생활 습관이 극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기를 먹고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은 뒤 냉면까지 곁들였을 때 혈당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식후에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간단히 선택했던 짜장 덮밥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180에 도달한 후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으며 이는 곧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 혈당 조절에 치명적으로 나쁘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 순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고
식단을 바꾸면서 혈당을 높이는 습관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불과 2주일 만에 체중이 건강하게 줄었으며 무엇보다도 어떤 음식이 몸에 이로운지, 어떤 음식이 해로운지를 몸소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 스스로 음식과 생활 습관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경험은 당뇨 관리의 출발점이자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현대인의 식탁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가공식품과 정제당, 그리고 각종 단음료와 빵류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다. 이들은 먹는 순간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리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미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한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된다. 그 결과 혈관 손상, 신경장애,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달콤한 팥빵이나 크림빵 같은 디저트류, 각종 음료수와 과일 주스는 맛있고 거부하기 어렵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더구나 음료 형태로 섭취하는 칼로리는 포만감을 주지 못하면서도 과도한 당분을 몸에 쌓이게 하여 지방간과 비만을 촉진한다. 교수는 본인의 철학 가운데 하나로 칼로리를 마시지 말자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는 곧 단 음료뿐 아니라 심지어 건강식으로 오인되는 과일 주스조차 피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했을 때 이러한 음식들이 혈당에 미치는 악영향은 즉시 수치로 드러나며 이를 통해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정제당과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히 당분을 섭취하는 차원을 넘어 혈당 관리 실패와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줄이거나 끊어야 할 식품군으로 자리 잡는다. 과일은 오랫동안 건강식으로 여겨져 왔지만 당뇨병 관리의 관점에서는 그 양과 종류에 따라 분명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과당을 많이 함유한 과일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간으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소량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남은 과당이 모두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에서 특히 인기 있는 배는 시원하고 달콤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며 홍시 역시 제철에 과다 섭취할 경우 혈당 조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내분비과 의사들은 매년 홍시철이 되면 혈당이 악화된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증언할 정도이다. 물론 딸기처럼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은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블루베리나 포도처럼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도 적당량일 때는 이로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심지어 밥 대신 과일을 먹는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절대 금지 식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양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지이며 한두 조각의 디저트 수준은 허용될 수 있어도 집에서 큰 과일을 한 번에 통째로 먹는 습관은 분명히 혈당 조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과일 섭취에 있어서도 균형과 절제가 핵심이며 무조건 좋다는 인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뇨병 치료와 관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약물보다 생활 습관의 변화가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의학 저널들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들은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 연구에서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약물 복용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줄이도록 했다. 1년 뒤 결과를 보면 약물을 복용한 그룹에서 정상 혈당 상태로 회복된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에선 무려 60%에 달하는 이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또 다른 영국 연구에서는 개인 의원과 헬스 클리닉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생활 습관을 개선한 환자의 약 40%가 관의 상태에 이른 반면 약물만 복용한 환자는 5%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 연구들은 2년, 5년이라는 장기 추적 관찰에서도 같은 패턴을 유지했으며 결국 당뇨병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법이 체중 감량과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 전 단계 환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한 결과 약물로 예방한 경우는 30% 정도였던 반면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한 경우에는 50% 이상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단순히 당뇨 관리 차원을 넘어 발병 자체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바로 운동과 식습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상의 습관이 되느냐 아니면 특별한 보상으로 가끔 즐기는 기쁨이 되느냐에 있다. 교수는 이를 트릭과 루틴의 차이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지인이 정성껏 준비한 빵을 권했을 때 관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맛있게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즉 트릿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기간의 연구나 발표를 마친 뒤 학생들과 함께 단 음료를 즐기며 긴장을 풀거나 주말에 가족과 산을 오르고 산속 카페에서 단팥빵을 먹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소소한 보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이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거나 매일 디저트로 단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습관으로 굳어진다면 그것은 곧 해로운 루틴으로 변한다. 트릿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루틴으로 자리 잡은 당분과 밀가루 음식은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된다. 결국 핵심은 절제와 균형에 있으며 먹지 않는 극단도 매일 반복하는 과잉도 아닌 가끔 누리는 즐거움으로 한정할 때 비로소 음식은 해가 아닌 선물이 될 수 있다.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식사의 구성을 바꾸고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교수는 먼저 채소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섬유질이 장내 세균총의 먹이가 되어 단쇄 지방산과 같은 유익한 물질을 생산하고 이는 곧 혈당 조절과 기분 개선, 나아가 심혈관 건강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또한 드레싱에 사용되는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기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드레싱에는 대부분 질 낮은 기름이 들어있어 혈당 관리에 좋지 않다. 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소스를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며 여기에 견과류나 고구마 같은 재료를 더해 샐러드를 풍성하게 하면 포만감은 물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일정량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 발병 위험이 약 30% 줄어드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나아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단순한 순서의 변화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라면이나 비빔면 같은 음식도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 효과가 있다. 결국 정제당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채소 중심의 식사, 좋은 기름의 사용, 그리고 먹는 순서의 조절이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혈당 관리 전략이 된다. 생활 습관의 교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식사 시간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다. 교수는 간헐적 단식을 예로 들며 자신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일정한 시간대에만 식사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루에 16시간가량 공복을 유지해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특정 음식이 특히 단순당을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한 뒤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이어져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 역시 헬스장에 가서 힘든 훈련을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오히려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추어 일어나 가볍게 3분 정도 걷거나 의자 스쿼트 같은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규칙적인 소소한 활동이 쌓이면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근육량이 늘어나며 이는 다시 혈당 안정으로 이어진다. 결국 당뇨 관리에서 핵심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며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약물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 효과를 만들어낸다. 결국 당뇨병 관리의 본질은 약물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약물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건강 회복과 합병증 예방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반면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줄이며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은 근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췌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으며 초기 단계의 환자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뚜렷하다. 또한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거나 특정 운동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자신의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여 음식과 활동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뇨병이 더 이상 나이 든 사람들만의 병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젊은 세대부터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뇨병의 진정한 치료제는 약이 아니라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 전반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당뇨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은 기적의 해법이며 인생을 건강하게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서 계속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